내용이 있는데 요걸 보고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클론을 재정의하는 방법인데 이제 항상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를 만들 때 그 A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 근데 이 A 클래스는 부모가 오브젝트다. 인 경우와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 다른 클래스다. 이 경우에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메소드 마찬가지인데 A라는 클래스에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올바르게 재정의하려면 A가 포함하고 있는 또는 상속받고 있는 그 애들도 다 올바르게 그 네 가지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야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멤버 변수가 n이 있고 b가 있는데 b는 객체예요. 그렇죠? b는 원시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b는 이제 깊은 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A의 클론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implement clone of를 추가해줘야 돼요. 그렇죠? 추가해주고 public 원래 부모에 있는 클론은 protected입니다. 근데 이제 나는 클론을 사용하고 싶으면 public으로 접근 권한을 약화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클론은 오브젝트 클론이에요. 반환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근데 재정의할 때 반환 타입은 더 특수하게 만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매개 변수는 정확히 일치해야 되지만 그래서 요 오브젝트 대신에 A를 반환한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클론할 새 객체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try catch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try catch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try catch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우선은 부모의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클론 여기서 슈퍼는 누구예요? A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있는 걸 직접적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요? 이 객체에 맞게 얕은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N은 올바르게 복제될 거고 B도 그 참조 변수가 복제가 되니까 똑같은 두 객체가 같은 걸 가리키는 그런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멤버 변수 중에 추가로 복제해야 되는 거를 추가로 이렇게 복제해 주시면 돼요. 이 B의 클론을 부를 수 있다는 건 B가 클론을 제대로 만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한 다음에는 클론을 반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 캐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 캐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코드만 여기다 넣고 트라이 캐치하지 않고 스로우스 할 수가 있습니다. 스로우스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A라는 클래스가 앞으로 자식이 있을 수 있는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만약 자식이 복제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 방지하고 싶어. 그러면 예외를 발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식들은 예외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얘가 퍼블릭이 됐기 때문에 자식들도 다 이제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퍼블릭한 메소드를 물려받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아직도 자식들이 있을 수 있는 클래스이면은 요 형태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자식이 없어. 파이널 클래스야. 그러면 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난번에 갖고 우리가 실습해봤던 그거 가지고 해시코드하고 클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만들었던 건데 person 클래스부터 이제 얘는 부모 오브젝트가 부모인 애죠.
그럼 해시코드부터 만들면은 해시코드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오브젝트의 해시 함수만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뭘 넣어요? name하고 age 두 개가 있으니까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name, age. 이렇게 해시코드는 모든 멤버 변수 갖고 만들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해시를 쓰시면 돼요. 근데 꼭 모든 멤버 변수 갖고 하고 싶지 않으면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름만 갖고 해시코드 쓰겠다. 그럼 돼. 그렇지만 모든 멤버 변수를 가지고 해시코드를 만들면 속도는 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충돌이 발생할 확률은 그만큼 줄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시코드를 이렇게 펄슨 거 만들고 스튜던트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스튜던트는 여기에 두 개가 추가가 됐죠. 넘버랑 스코어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하냐? 모든 멤버 변수를 가지고 하고 싶으면은 슈퍼의 해시코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arrays 해시코드 이런 식으로 자식 걸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 자식은 모든 부모부터 물려받은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이용해서 이제 해시코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원하면 좀 다르게 해도 돼요. 근데 모든 멤버 변수 갖고 해시코드를 만들고 싶으면 이게 정석입니다. 오브젝트의 해시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에 멤버 변수를 나열하면 되고 부모 멤버 변수 여기에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get 불러서 하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부모의 해시코드가 있을 테니까 그거 부르고 나머지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해시코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정의하면 되겠고 그럼 다시 와서 클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클론을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클론오블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클론오블을 안 추가하면은 부모 슈퍼점 클론을 부를 때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클론오블을 추가를 해도 되고요. 에이,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네, 얘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 name age가 있는데 하나는 객체 타입이고 하나는 원시 타입이에요. 하지만 깊은 복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name은 객체 타입이지만 무슨 클래스예요? 어떤 형태의 클래스예요? 불변 클래스예요. 불변 클래스는 깊은 복사를 안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멤버 변수들 중에 깊은 복사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그냥 슈퍼의 클론만 부르면 되겠고 있으면 이제 하면 돼요. 그 추가로 복제하면 되고 스튜던트는 음, 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부르면 여전히 얕은 복사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의 슈퍼는 person이 될 거고 person은 부모의 클론을 부르니까 이제 얕은 복사를 하는 형태로 돼요. 근데 얘는 추가된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 하나 있고 객체 타입이 있죠. 배열인데 이 배열은 얕은 복사를 하면은 똑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이제 얘가 파이널 클래스라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널이 아니면 또 이 자식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걔도 만약에 클론을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 계층 구조에서 단말로 더 이상 자식들을 클래스가 추가가 안 될 것 같은 파이널 클래스들은 트라이 캐치를 해가지고 예외를 아예 발생 안 되게끔 예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끔 트라이 캐치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클론을 공표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클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person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얘는 클론 오브를 안 만들고 얘는 여전히 프로텍티드로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 얘가 아니구나. 클론이 뭐야? 프로텍티드로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펄슨 자체를 복제할 일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객체들은 펄슨 타입의 객체는 없을 거고 펄슨을 상속한 학생, 뭐 티처, 뭐 스타프, 뭐 있을 수 있죠. 그럼 펄슨의 밑에 있는 클래스 객체들 생성해서 쓰지 펄슨이라는 객체는 우리는 만들어 쓰는 건 아니라
이제 상위에 있는 추상 타입이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프로텍티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에다가 implement 클로너블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우리가 복제해서 쓸 애는 이제 스튜던트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테스트 해보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person에 가면 person은 추상 클래스이고 얘는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놨어요. 퍼블릭을 안 바꿔놨어. 그러면 이 코드가 지금 얘네들 코드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있다 그러면 프로텍티드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면 이제는 되죠. 그리고 실제 호출되는 건 뭐가 호출돼? 펄슨에 있는 클론이 호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호출돼요? 스튜던트에 있는 게 호출되잖아요. 레이트 바인딩이니까.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막아놓으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로 하지 말고 이제 다식 정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펄슨 객체를 실제 복제할 리는 없지만 우리가 다양성 때문에 이제 부모 리모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 클로너블은 이제 밑에다가 객체 이 스튜던트에다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얘도 클로너블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public, abstract, 클로너블 여기다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클론을 이렇게 try catch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프로텍트일 때 문제는 이거를 다시 스튜던트로 그 리모컨을 바꾼 다음에 클론 부르면 프로텍트를 해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클론을 만들 때 어떤 또 다른 문제점 뭐 없을까요?
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애를 하나 추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이널이네. 원시 타입인데 파이널이야. 그럼 복제할 때 문제가 있나요? 파이널이. 파이널이야. 파이널이면 복제를 할 때 복제가 되겠죠? 그냥 여기 있는 객체를,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열로 옮겼어. 여기 있는 애를. 그럼 여기도 뭐 2022, 그러면 여기도 2022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파이널이니까 그 이후에 못 바꾸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는, 파이널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지만 복제하고 나서는 이 객체를 파이널이네를 복제를 하면은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얘한테 맞는 어떤 값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파이널이란 그 원시 타입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애가 있다. 객체 타입인데 파이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A 타입의 객체예요. 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요 주소는 못 바꾸게 되어 있는 거죠. 파이널이니까 복제를 했어. 슈퍼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복제하고 나면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얘도 파이널이에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깊은 복제가 안 되는 거지. 깊은 복제가 안 돼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복제를 해야 되는데 파이널이야. 그럼 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아이, 자꾸 에러나. 어렵다. 이 코드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뭘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 파이널이었어요. 파이널이면, 이제, 요 주소 내용을 못 바꿔요. 그럼 얕은 복사하는 순간, 객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멤버 변수도 어떤 파이널 특성을 갖고 있으면, 파이널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되고, 얘를, 그, 깊은 복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도 깊은 복사를 하려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냐면, 리프렉션 라이벌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리프렉션 라이벌리는 자바는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실행 시간에 클래스의 정보들을 갖고 올 수가 있고, 갖고 온 다음에 접근 권한을 왕창 무시하고 또는 이런 파이널을 무시하고 뭔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요게 이제 클래스에서 declared field A라는 이름의 멤버 변수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F를 set accessible로 true로 해놔가지고 접근 권한이나 파이널 이런 걸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무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A를 복제하고 나서 그 복제된 애로 F를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 필드에 있는 클론드 된 애를 이제 그 바꿔주는 저런 형태로 하면은 어거지로 해가지고는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파이널 멤버 변수가 있으면 이제 복제할 때 잘 이렇게 슈퍼의 클론을 부르면 복제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슈퍼의 클론을 부르지 않고 또 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복사 생성처럼 만들어서. 근데 더 번거롭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클론을 우리가 재정의 할 때 이런 리프렉션 라이브러리까지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흔한 예는 아닌 거니까 파이널 멤버를 갖고 있으면 저런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컨스턴 멤버들이 있을 때 복사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 해줘야 돼요. 재정의 안 하면은 대입 그 자동으로 제공이 안 해줘요. 왜냐하면 컨스트니까 자동 대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상황하고 비슷한 경우로 보시면 돼요. C++에서 컨스트 멤버가 있으면은 이제 대입 연산자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주석 처리된 게 있는데 요런 애가 있을 때 순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환이
equals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equals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클론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해시코드를 부를 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얘의 해시코드를 불렀더니 얘가 또 나의 해시코드를 부르고 내가 또 얘의 해시코드를 부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그래프가 어떻게 순환이 되어 있으면 이제 얘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막 이렇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걸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부분도 이제 주의해야 된다. 파이널 멤버도 주의해야 되겠고 이제 내가 정의할 때 이 네 가지도 마찬가지지만 내 부모가 오브젝트냐 아니면 내 부모가 이제 또 다른 클래스냐에 따라서 이제 정의하는 방법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익혀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요약해 보면 오브젝트가 부모가 된 클래스 A의 클론을 정의하는 거는 적군 권한을 퍼블릭으로 바꾸고 반환 타입 A로 클론 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얕은 복사만 하면 되는 건지 깊은 복사를 하는 거가 필요한 건지를 판단해 가지고 깊은 복사가 필요하면은 그 개별적인 멤버 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면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하고요.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 공표를 해서 예외를 공표하는 형태로 해서 자식들이 클론을 하고 싶지 않으면은 예외 발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부모가 아닌 B, 클래스 B의 클론을 정의하는 건 위에와 똑같은 형태로 하면 되는데 얘가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A가 상위 추상 클래스면 클론업을 구현하지 않고 재정의한 클론의 접근 권한도 프로텍트를 유지할 수 있는데 프로텍트를 유지하면은 다른 패키지에서는 상위 리모컨 갖고 클론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로텍트로 바꾸는 거 아니면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네 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까지 만든 요 person student 클래스는 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